오늘은 잠깐 시간이 남아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웬만한 사람보다 기구한 인생이라 생각하는데 주변 친한 지인들 몇 명 말고는 제 이야기를 잘 해본 적이 없네요. 저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살았어요. 당연히 생계를 위해 엄마가 밤낮 없이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러 나가셨고 저는 일찍이 외할머니 손에 맡겨서 자랐습니다. 외할머니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다른 친척 집에서 지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눈칫밥을 많이 먹으면서 살았어요. 엄마가 있어도 한 달에 몇 번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제가 외동이라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늘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빠르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혼자 눈치 보며 살았던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든든한 울타리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고 들어간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고 2년 정도 연애한 뒤에 곧장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나이도 그리 많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불같이 사랑했냐고 하면 솔직히 그런 것도 아닙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성격이 비슷했으며 가정 환경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결혼인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저처럼 외동으로 자랐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랑보다는 나와 같다는 생각에 연민 같은 감정이 더 컸을 거예요. 그래도 신혼 초에는 큰 문제 없고 무난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혼자 살던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남편과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면 어떻겠냐고 슬쩍 저한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어때? 엄마 나이도 있고 점점 몸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남는 방에서 지내게 하면 안 될까? 시어머니에게 자식이라고는 남편 하나뿐이라서 나중에 시어머님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제가 책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예전부터 어렴풋이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2년이면 아직 신혼인데 이렇게 빨리 합가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과 둘이 살던 시어머니는 혼자가 된 이후로 너무나 외롭고 적적한 나머지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합가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제게 통보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신혼생활 2년 정도 즐기고 그 뒤에 아이를 갖기로 했었는데 사실 결혼하면서 둘 다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써버려서 어느 정도 목돈을 모아두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갖게 되면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거라면서 자기 엄마랑 살면 애도 봐주고 우리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집안일도 도와주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거라면서 합가 이야기를 매일 꺼냈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본인 마음에 들지 않은 답변을 하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난 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제 결혼했으면 내 엄마도 가족 아니야? 난 장모님도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너는 아니었네. 남편은 본인 억울함을 제게 한참 소리 지르고는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제가 차려놓은 밥도 안 먹고 무슨 말을 걸어도 없는 사람처럼 무시해버렸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 대한 실망감만 커져갔어요. 연애할 때도 그렇고 신혼 때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는 정말 끈끈하고 제 상상 이상으로 깊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랑 같이 살았던 시간이 적어서 이 정도로 애착이 형성되진 않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깝게 느껴졌죠. 시어머니와 합가하기 전에 명절이나 시댁 행사에 찾아가면 대놓고 저는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아들만 끼고 돌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음식을 준비해서 남편 앞에만 잔뜩 차려놓기도 했고 가끔 어머님 모시고 셋이 외식을 하러 가면 저한테는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질 않고 둘이서 메뉴를 정해버렸죠. 단 한 번도 저한테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싸나운 시어머니의 성격 때문이에요.
아들을 바라볼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인상을 쓰고 다녔고 동네에서 유명한 싸움닭이라는 말을 본인 입으로 하고 다니셨어요. 몸집도 좀 큰 편이고 목청도 좋으셔서 그냥 옆 사람과 평범하게 대화를 했을 뿐인데 아파트 단지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남한테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문제가 생기기 전에 피하기 마련이었어요.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찾아갔을 때도 저한테 바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는 여자애가 단정치 못하게 무슨 그런 치마를 입고 다니니? 얘 얼굴 좀 펴. 어른이 한마디 했다고 기분 나쁘다는 거야. 처음 만났지만 제 옷차림이며 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어머님 드릴 선물로 한우랑 과일을 사들고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주방 구석에 던져두고 저를 타박하셨죠. 너는 결혼하고 싶다는 애가 고작 이런 걸 사오니? 아무리 서로 아비 없이 자랐다지만 이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어차피 아빠 없이 살았던 건 저나 남편이나 똑같은 환경이었는데도 이런 헛소리를 초면에 하실 정도였어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결혼이고 뭐고 다 엎으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제게 손이 발이 될 정도로 빌고 혼자 애 키우며 억척스럽게 사느라 성격이 저렇게 된 거니까 이해해달라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고생한 우리 엄마 생각도 나서 한번 참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원래 결혼할 때는 서로 안 맞는 부분을 맞춰간다는 말이 있으니 이런 일도 그런 사소한 거라고 생각했었죠. 지금 와서는 그때 결혼 생각을 접고 차라리 혼자 살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까짓 결혼이 뭐라고 그때는 하루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크게 들었거든요. 아무튼 결국 저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옥과도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어머님한테 신신당부를 했는지 나름대로 시어머니도 저를 배려하는 듯 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제가 만든 반찬이 입맛에 안 맞거나 설거지를 하다가 컵이라도 하나 깨트리면 원래 어머님 성격에 바로 불호령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합가하고 초반에는 제가 실수를 해도 모르는 척 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신경 써주시는 마음이 느껴지고 저도 고마워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님께 최대한 맞춰드리고 서로 잘 지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혼하고 나서도 일단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저한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밖으로 돌아?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들어오고 주말에는 얌전히 집에 붙어 있으면 어디가 덧나? 원래 그랬니? 아니면 내가 이 집에 들어오니까 더 그러는 거니? 제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 친구들이라도 만나고 돌아오면 어머님이 저한테 숨이 막힐 정도로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집에 있는 날에 딱히 어머님이랑 둘이 뭔가를 한 것도 아닙니다. 남편은 역시나 이 상황에서 엄마 편을 먼저 들더라고요. 그냥 엄마 말 좀 들어줘. 듣기 싫어도 듣는 척이라도 하면 될 거 아냐? 매번 이런 식이니 남편과 대화하는 것도 싫어졌죠. 집에서 제가 입을 닫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어머님이 아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너희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가 없어? 너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집 옆편네들이 내 앞에서 손주 자랑을 할 때면 내가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는지 알기나 해. 그래서 저도 노력하고 있다. 안 그래도 올해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다고 말씀을 드려도 왜 자꾸 핑계만 대냐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매번 이렇게 전혀 대화도 통하지 않고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남편까지 제 속을 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조금씩 낌새는 채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여자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회사 핑계를 대면서 평일에 늦게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생전하지도 않던 출장을 간다면서 외박까지 하는 일이 생겼어요. 원래 남편 회사는 출장 다닌다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입 다물고 있었더니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숨길 생각도 없었는지
옷에 여자 향수 냄새를 잔뜩 묻혀서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대놓고 나를 무시하고 바보로 여기는 것 같아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하지만 무조건 자기 아들 편을 드는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이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괜히 남편에게 바람 피우냐 트집을 잡았다가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부터 잡을 것이 불을 보듯 뻔했거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옮겼지만 아직 남편 회사에는 아는 지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생한테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확실히 요즘 저희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예전보다 많이 밝아진 모습이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누구랑 즐겁게 전화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잡으려고 저는 남편 뒤를 캐주는 탐정을 고용했고 일주일 만에 남편이 어떤 여자랑 손을 잡고 유흥가 뒷골목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속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이 인간을 잡아다가 개망신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조금 식고 차분히 생각해보니 어차피 한번 터뜨릴 거 시어머니까지 제대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사진을 더 모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며칠 후에 제가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눈앞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옆에는 남편 그리고 진한 화장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젊은 여자가 셋이 함께 앉아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내 집안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었죠.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옆모습을 보니 확실히 며칠 전에 탐정에게 받았던 사진 속의 그 여자였습니다. 그걸 보니 정말 기가 차고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해지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저를 쳐다보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완전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집에 와 계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을 하는데 저희 남편 거래처 직원이라며 평소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오늘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 하는 겁니다. 딱 봐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거래처는 무슨 놈의 거래처인가 싶었어요.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냐, 그쪽 회사 거래처는 저도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이제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너가 알긴 뭘 알아? 남편 손님이 왔으면 인사를 하고 대접을 해야지. 어디서 그런 태도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있어?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셨어요. 남편 놈은 제가 모욕을 당하는데도 본 척도 하지 않고 실실 웃고만 있었고요. 정말이지 이놈의 집구석에 대해 그나마 조금 있던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가방 속에 있던 사진을 꺼내들이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자 누군지 아세요? 남편이랑 불륜 저지르고 있는 여자예요. 세상에 거래처 사람이랑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제가 어머님한테 따졌더니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면서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이게 대체 뭐 하자는 짓이냐, 불륜녀를 집에 데려오질 않나? 시어머니라는 인간은 그걸 또 감싸고 돌고 정말 당신들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라는 놈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너무해. 너무한 건 우리가 아니라 너야. 더 이상 너같이 답답한 인간이랑 못 살겠으니까 너가 짐 싸서 나가. 따지고 보면 너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너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길 했니? 나한테 아내 노릇을 똑바로 하길 했니? 저를 마치 벌레 보듯 바라보았고 순간 제 눈에서 불똥이 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래서 정말 뉴스 일면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야, 너가 그딴 헛소리 안 해도 너 같은 거랑 더는 못 살겠어. 하루도 이 집에서 살기 싫으니까 당장 갈라서자. 서류에 도장 찍고 위자료 내놔. 제가 악을 쓰듯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와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면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내 아들한테 함부로 입을 놀려? 이미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그 여자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뜯어말려서 겨우 제게서 끌어냈어요.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이 되자 그 불려우 같은 여자는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어머님, 이 정도면 됐어요. 저 여자도 이젠 다 알아먹었겠죠.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았고 그저 하루라도 빨리 이런 인간 말종들과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원래는 이혼 소송까지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까지 제가 원하는 쪽으로 해주겠다며 하루빨리 정리하고 끝내자고 하길래 그냥 돈 받고 합의 이혼하고 이 인간들이랑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요. 원래는 소송까지 가서 오래 질질 끌 생각도 해봤지만 제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더는 엮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으면서 시어머니가 나 뺨 때린 건 따로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합의금이라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더 주었어요. 제가 남들처럼 아빠도 있고 든든한 친정이 있었다면 저 인간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심하게 했을까? 내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가여운 생각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우울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저를 키우느라 고생한 친정엄마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예전부터 다니던 사무실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내려와서 같이 떡집을 해보자 하셨어요. 엄마는 저를 키우려고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시장 떡집에서 일을 하셨고 그 주인 내외가 둘 다 80이 다 된 나이라서 은퇴를 해야 하는데 그 가게를 저희 엄마한테 아주 싸게 넘겼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자식한테 물려주려 했는데 떡집 일이 워낙 고되고 힘들어서 자식들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인수해서 운영하는 중이고 저보고 내려와서 떡집 일을 같이 하자는 말에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와 둘이서 살게 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떡집이 시장 안에 있고 전에 하던 주인이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만 해도 장사가 꽤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떡 만드는 일이 손에 있고 저는 제가 하던 일을 살려서 인터넷에 떡집 블로그를 만들고 인스타그램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매일 만드는 떡을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조금씩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고 택배로 주문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날마다 몇 개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엄마에게 이야기해서 포장 설비를 들여놓았고 당일 아침에 바로 떡을 만들어 개별 포장을 하고 바로 냉동을 해서 택배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 주문이 많아야 20개 정도 들어왔었는데 점점 소문이 나고 유튜브 먹방하는 사람이 저희 떡을 소개하면서 완전 그때부터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일하는 사람이 엄마와 저 그리고 오래 일한 베테랑 이모님 한 분까지 총 3명이었는데 3명이 만드는 양이 도저히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살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았고 시 외곽의 창고로 쓰던 곳을 임대해서 거기에 작게 떡 공장을 차렸어요. 직원 6명을 더 뽑았고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주문은 자동으로 그곳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죠.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이 20억이 훌쩍 넘었고 올해도 매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던 와중에 오랜만에 예전 직장 동료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이혼한 전 남편이 그 여자와 결국 재혼을 했고 얼마 후에 집안 전 재산을 들고 튀는 바람에 전 남편과 시모 모두 거지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직장에서도 조강지쳐버리고 젊은 술집 여자 같은 걸 만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면서 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해요. 이혼한 지 이미 3년이나 지났는데 얼마 전에 남편도 아니라 예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며느라, 너 요즘 떡집 한다면서? 내가 너 소식은 항상 듣고 있었다. 그렇게 너가 우리 집에서 나간 뒤로 한순간도 마음 편히 지내본 적이 없어. 진짜 목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확 돋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화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끊으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꽃뱀 같은 여자한테 속아서 모든 걸 잃었다며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저처럼 착한 며느리를 몰라보고 실수했다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정말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다시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더 이상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 가게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을게. 나는 같이 안 살아도 되니까 우리 아들이라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떡집이면 힘쓰는 일도 많을 텐데 아무래도 그런 일은 남자가 있어야 하잖아.
되도 않는 소리에 단칼에 거절했고 혹시라도 저희 가게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또 저 집안 인간들에게 전화 올까봐 무서워서 남편이랑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이혼했을 때 바로 차단했어야 하는데 깜빡하고 있었더니 이런 더러운 전화까지 받았네요. 제 앞에서 서슬퍼렇게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가 쩔쩔매고 싹싹 비는 꼴을 보니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자초한 일인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저한테 다시 받아달라는 전화를 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혼하고 전화통화를 다시 할 정도로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잖아요. 새삼스레 세상에 별의별 미친 인간들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과거는 뒤로하고 앞으로의 길만 생각하면서 엄마와 함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